수학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아이들이 다 자기 속도에 맞게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해 나가거든요. AI를 너무 과도하게 저는 이제 강조하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정답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최근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에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AI를 하는 학생은 뇌 발달이 저하되고 근데 지금 우리 5년, 10년 후에 AGI 나오고 ASI 나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스킬과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태도와 가치 이런 요소들이 결국 AI를 앞서는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했던 그 논리 체제에서 우리가 맴돌면 저는 그 다음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아이들이 AI를 교사보다 더 잘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 AI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도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려면 그 개념적 이해가 굉장히 있어야 질문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학적 개념을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도구거든요. 그 모듈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학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아이들이 다 자기 속도에 맞게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해 나가거든요. 그거는 누가 해주느냐? 그건 AI가 해줄 수 없어요. 그 코칭은 선생님이 해줘야죠. 그러니까는 교사들의 역할이 지금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습을 코칭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백목 들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걸 시험 보고 또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잘 해주는 걸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의 변화를 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 교사가 세계 최고죠. 믿죠. 그러니까는 정부도 그걸 믿고 학부모도 그걸 믿고 교사들한테 맡기는 게 교사 존중이죠. 또 그런데 먼저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AI를 너무 과도하게 저는 이제 강조하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도구일 뿐인데 요새 AI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너무나 AI에 대한 접근성이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 AI를 통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정답만 내려진 정답만 그것만 듣고 이해하는 이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최근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을 하되 교사 주도성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수업과 교육 활동의 학습 효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너무 AI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인지능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저는 교육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지금 생겼다. 그 AI가 되게 개별화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진짜 교육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 개를 다 우려가 적정하게 해야 있습니다. 되겠네요. 저도 사실 그나마 지금까지 직접을 하고 논문도 계속 쓰고 있지만 이게 AI에 넣으면 너무 쉽게 되니까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거쳤잖아요.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아이들은 뇌가 구성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략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훈련 자체를 삭제된 상태의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강 의원님은 부분이죠. 선생님이셨겠지만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틀리고 답만 맞으면 그렇죠. 되냐 이건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교육에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얘기가 나오니까 두 의원님이 지금 네.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민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각각 한마디씩 두 분, 해주시고 예, 예. AI 부분 넘어가는 AI 걸로. 부분에 저도 두 분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OECD에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발표 나온 게 처음부터 AI를 하는 학생은 뇌 발달이 저하가 되고 처음에 기초를 자기가 다 끈 다음에 AI를 쓰면 뇌 발달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교육은 탄탄하게 하고 AI를 쓰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요새 기업들도 고민인 게 많이 활용은 하지만 잘못하다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역량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한 다음에 AI를 도구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요즘 말씀 이게 굉장히 나중에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저는 사실은 초중고는 사실 보편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역량을 획득하는 단계가 저는 공교육이라고 보고 이 공교육에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초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제1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분이 결국 근데 그 기초 교육을 높이려면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에 AI라는 툴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딱 같은 얘기신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패턴인데 또 조금 결국은 달라요. 이제